자, 이미순이를 가지고 헌법재판관요, 장관급이죠. 40대의 지방대학 출신이다. 그래서 서울대 중심으로 50대 남자들이 되어 있는 그런 헌재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여성이니까.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강원도 출신으로 아버지가 이발사다. 아니, 아버지가 이발사면 딸이 부정한 짓을 해도 용서가 되는 겁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박지원이 또 그걸 듣고 반대의 뜻을 거둔다니 어쩌니 하다가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과거에 이유정이라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년 전에 있었지요. 자, 이 사람이 문정권 들어서서 그 주식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본인이 변호했던 고객회사 정보로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조사 자료에 보면 이 재산상의 손실을 정보를 가지고 회피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이미선이나 그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 이 두 사람이 돈을 벌었는가 안 벌었는가, 주식하면 벌 때도 있고 정보가 있어도 이럴 때도 있지요. 이 남편은 토론하자면서 집 가지고 있었으면 35억짜리 안 그럴 건데 주식했다고 뭐가 잘못됐냐, 부동산 투기보다 주식이 나은 거 아니냐, 무슨 주광덕 의원하고 토론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부터 이런 주식에 투자했지만 5억 손실을 봤다, 그렇게 물려있는 개미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부가 돈을 벌었냐 안 벌었냐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미공개 정보를, 이해관계가 있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든지 아니면 손실이 크게 볼 건데 손실을 적게 봤든지 이런 부분이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폭락 전에 주식을 팔아 손해를 보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자, 급등할 때 삼강글라스 주식을 2,700주를 팔았다가 2주 뒤에 한국거래소가 삼강글라스 거래 정지를 시키면서 주가가 폭락했는데, 폭락하고 난 4월에는 또 사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락 전에 주식을 팔아서 손실을 매냈다면 이 또한 어떤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면 범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 변호사라는 사람은 이 회사의 모그룹 OCI 특허 소송을 지금 2017년부터 두 차례 수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년간의 주식을 6,000번을 매매했는데, 그러면 1년에 400번 이상 하루에 2번 꼴로 했다는 겁니다. 주식이 거래되는 날이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로 월급쟁이 중에서 주식의 비중이 전체 재산의 83%가 넘는 35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고, 단타, 데이 트레이딩으로 먹고 사는 한 사람은 그 정도 35억 원어치의 주식을 가지고 그렇게 6,000번 정도 거래했다면 수시로 시세표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성인군자라며, 일반 기업에서도 이렇게 주식에 신경이 팔려 있으면 일을 제대로 하는 직장인이라고 안 볼 거다. 오늘 이 내용이 조선일보 동서남북 칼럼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주식을 가졌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식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고 파는데 직위를 이용해서 업무 관계에서 이해 상충의 문제들을 눈감았다. 즉 본인이 재척 사유가 된다거나 판결에서, 아니면 기피 신청을 해서 내가 이 회사나 이 회사의 연관회사 등에 관련되어 있는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남편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과 관련된 재판을
맞지 않겠다라고 했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55%가 그것도 뭐 현 정권에 부정적으로 하지 않는 리얼미터 조사에 국민의 55%가 반대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의 지도부는 지금 임의선을 강행한다라는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현재로서는 임의선을 밀어붙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뒤숭숭하다는데요. 특히 서울에서는 한 70%가 부적격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적격 40.4%보다 2.4%가 반대가 호남에서도 더 높았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부적격이 91.4, 적격이 4%밖에 안 되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부적격이 27.3, 적격이 54.5로 임의선이 적격하다는 말이 2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입니다. 지가 지지하면 불의도 정의라고 보고, 지가 지지하지 않으면 정의도 불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입니다. 어쨌거나 이 정권이 초창기에 저들 마음대로 적폐청산 칼을 휘두르고 할 때 지지율이 높으니까 우리 인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했으면 이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낮은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이 그 말은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다한 이유로 심지어 아버지가 이발사다. 구찬 이유. 지방대학 나온 40대 여성이다. 강원도 출신이다. 지랄하고 자빠졌어요. 그래 강원도 출신이고 지방대학 나오고 아버지가 이발사면 웃자라고. 예? 그래 안 좋은 집에서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죽도록 노력했으니까 봐주라는 이야기요. 비주류 출신이 이렇게 오늘날 주류가 돼가지고 주식을 35억이나 가지고 판사가 주식이 2기가 직업이 돼버렸는데 비주류 출신이니까 봐주자 이 말이에요. 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이발사 어쩌라고. 너 아버지 뭐 하시노 하고 뭐 손혜원이 묻더만은 이 정권은 이제 아버지 직업 따라서 제도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웃기는 이야기는 이 후보자가 민생과 직결된 노동법 관계에서 전문적인 식견과 좋은 판결을 내렸다. 그게 뭔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판결을 좋은 걸 내고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도 지 돈과 관련해서 공직자가 이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노동과 인권, 약자, 여성 존재에 대해 깊은 통찰을 가진 분이다. 어제 뭐 전직 판사 한 사람은 여자 판사 출신 한 사람은 또 뭐 임의선을 옹호하기 위해 별의별 논리를 갖다 붙이던데 좀 역겹습니다. 이라는 전 대법관이 임의선 논란, 부실 청문회와 언론 포기가 빚어낸 프레임이다. 야당의 비판이 안타깝다. 수긍하기 어렵다. 유죄 추정의 법칙이 있는 듯. 아주 이제 패거리들이 다 기어 나와서 지랄들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론이 비판적인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겠다. 이거 좀 희한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자, 민주당 내부에서 보면요. 이제 이해찬이도 임의선이를 밀어붙이겠다 하고 결국은 이 임의선 낙마를 하게 되면 조국을 포함해서 여권 전체의 타격으로 이렇게 오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친문 성향의 한 의원은 이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세력은 결국 반개혁 세력 프레임에 갇힐 거다. 이렇게 하니 지금 정의당이 임의선을 데스노트에 썼다가 지었다고 합니다. 정의당 이것들은 문 정권에 거의 뭐 이중되니까
이게 진보 정당이에요. 세상에 살다 이런 진보 정당 처음 봅니다. 근데 어제 제가 그랬지요. 호남과 좌파는 문재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지금 이 정의당의 행태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지원을 포함해서 평화당까지도 지금 부적격에서 적격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 바꾸는 인간들이 왜 말을 바꿨는지, 정의당은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한국의 서민,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이름, 그래서 정의당이지 않습니까? 그 정의에 눈꼽만큼이라도 부합되는 일인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얼마 안 되는 여당의 비주류는 당과 청와대가 이미선 수렁에 빠졌다. 임명에 대놓고 반대한다 말은 지킬까봐 못하지만은 후폭풍이 걱정이다. 지금 내년에 총선 공천이 있다 보니까 문재인이 친문으로 공천 물갈이 한다고 소문났으니 이제 사람들이 대놓고 반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의 한 의원은 총선이 1년 남았는데 정권이 자꾸 여론을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는데 그걸 대놓고 비판도 하지 못해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은 어제 남편 오충진이가 해명글을 올린 걸 시켰다는 겁니다. 조국이. 청와대 김형년 법무비서관이 남편에게 해명글을 올리라 시켰다. 조국은 이 글을 퍼다 날랐다. 반성해도 모자랄 사람이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펴고 있다. 이렇게 한교안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토론하자 할 때 한국당이 토론 받아줬어야 된다 저는 봅니다. 왜?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토론해서 생중계하는 모습이 진짜 사방에 중계되면 국민들이 이건 뭐 하는 짓이냐. 세상에 후보자 본인도 아니고 남편이 기어 나와가지고 이 주식 투기꾼 마누라 부부를 스스로가 옹호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도록 해버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국당이 정말 어리석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 이미선 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한국당은 이미선을 검찰에 고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는 아마 이 국회가 오늘 이미선에 대한 청문 동의서를 안 보내주면 일방적으로 청문 동의서와 관련 없이 이렇게 임명해버리겠다. 그리고 이해찬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이미선이 결격 사유가 없다. 정의당도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국당의 최교일 의원 등 이 일부 의원들이 대검을 방문해서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이렇게 고발을 했고요. 또 수사 의뢰서도 함께 접수시켰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좀 웃긴다고 보는데 이미선이 부자니까 기분 나빠하나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국민들을 엄청나게 자극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그 말을 청와대 입장을 받아서 공개적으로 말을 했는데요. 부자니까 기분 나빠서 물러가라는 거 아니냐. 이미선이보다 훨씬 부자들도 청문회 통과해서 장관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청와대 시각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이미선에 관련해서 결격 사유가 없다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그래서 관철시키겠다. 자, 이 후보자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야당 의원들을 겨냥해서 문외아들, 병신 등 욕설 내용이 담긴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겁니다. 이 오 변호사라는 작자는 업계 종사자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 참고할 만한 글이라서 인용한다면서 이 사람 뭐 연봉이 5억 더 받는다며요.
오 변호사가 공유한 근래는 조국은 능력이 뛰어난 것 같지 않고 열날 재수도 없다. 하지만 주식 많다고 이미선을 까는 야당 놈들은 한국이 자본주의 국가라는 것을 망각하는 문외아들이다. 병신들아라는 내용을 누가 썼다고 그거를 갖다가 따와가지고 아마 주식하는 놈이겠죠. 그대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일의 본질은 이해상충이고 내부 정보 이용 등인데요. 자, 문제는 왜 이렇게 문정권이 평화당, 정의당까지 돌려세우고 당을 앞에 내세워서 이미선을 밀어붙일까요? 조국이 날아갈까봐 그런다는데 이미선 낙마했다고 조국 안 날아갑니다. 문재인이가 조국을 내년 총선까지 데리고 있겠다면 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국을 날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고 그걸 날릴 만한 내공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국당의 황교안이나 나경원이가 조국을 날리겠습니까? 문이 안 날리면 조국은 안 날아가는 거예요. 저렇게 조국이 안 날아가고 그것 때문에 욕을 해대고 해도 문재인 지지가 40% 후반대라고 만드는 신통한 재주를 가진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조국을 왜 내보내요? 그것도 핑계라고 봅니다. 자, 좌파 언론조차 동원되어서 이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보통 우리나라 부동산이 70%인데 재산에 이 사람은 주식이 80%가 넘어 이상하게 보일 뿐이다. 자, 그런데 외국에는 다 이미선이 같이 재산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부부가 15년간 축적한 주식 자산이 35억인데 대부분 소득으로 해버렸고 남편이 2010년부터 변호사를 했는데 작년에 세전 소득이 6억이다. 그래서 소득으로 주식을 저축한 것이 무슨 문제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아내 명의로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일부 넣어두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5억인데 이거는 부부간 정려 비과세 6억 이하여서 세금을 안 내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옹호하게 된 데는 청와대의 지침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통제 가능한 모든 세력들을 다 이미선을 통과시키는데 동원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을 자기 사람으로 최소한 다 박아놔서 나중에 탄핵되는 일이 없으려고 그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사람들로 다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저런 것도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보면 헌법재판관을 뭐 박근혜 정부는 반대하는 사람들로 갖다 놨겠습니까? 그런데도 죄다 분위기 돌아가니까 탄핵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미 문 정권은 헌법재판관들 압도적 다수를 자기 쪽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굳이 이미선을 밀어서 써야 될 이유도 없고 이 여자가 이번에 이 헌법재판관 임명될 때까지 이름도 다 모르는 정도로 솔직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일개 판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선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문 정권이 이 사람을 꼭 시켜서 정권에 도움을 봐야 되겠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전번에 이유정의를 포기했듯이 쉽게 포기해도 끝날 문제입니다. 뭐 문정권에 줄을 서서 헌법재판관 시켜준다 하면 충성을 바치겠다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줄을 서 있는데 그 중에 청문회 통과될 사람 하나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유는 문정권이 야당을 꺾어버리겠다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조국이 문제도 아니고 헌법재판소 장악 문제도 아니고 이미선에 집착해야 될 이유도 없고 다만 한국당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확고하게 여기 담겨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김연철이나 박영선을 그렇게 반대해도 별 의미도 없는 최종호나
조동호 둘이를 날려버리고, 그건 뭐 정권의 소모품 불간 사람들이니까 관료 교수요. 그리고는 끝까지 밀어서 박영선이 김연철이, 특히 김연철을 통과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뿐만 아니죠. 한국당이 2월달 내내 장외에 가 있다가 황교안이 되고 복귀할 때 하나도 안 들어주고, 손혜원이니 무슨 신재민이니 김태훈이 문다현이 드루킹이니 그냥 그대로 맨손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권에 드루킹 사건 같은 게 터지고 윤규건이가 우리들 병원에 연루되었다 어쩌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는 또 뭘 합니까? 버닝썬 뿐만 아니라 장자연, 김학의를 거기 엮고, 예?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한국당의 황교안과 문다혜를 주로 거론하는 곽상도를 겨냥해서 또 한 칼을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네들 자꾸 떠들면 잡아간다라고 겁주는 거죠. 이번에는 세월호 또 오죽인가 되니까 황교안이 또 세월호에 책임이 있다고 또 엮습니다. 자, 이번에 이미선 부분을 밀어붙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발령을 낼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국당 너네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정면에서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길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당이 이렇게 해버렸다 하면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그야말로 문정권을 상대로 그냥 타도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한국당은 항상 그러고 나면 한 2, 3일 시부릉시부릉 하다가 또 그대로 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나중에 벌일 큰 일을 가지고 지금 한국당을 계속 무기력하게 패배가 일상화되게 저항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체면을 계속 걸고 있고, 이것은 비단 한국당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에 대해서도 무기력이 일상화되도록 체념화시키는 작업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법의 자의적 집행이라는 부분을 온 사방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사무실 전거했던 진보 대학생 연합이라는 거는 대다수 다 한 명 빼놓고 풀어져 버리고, 지금 무슨 전대협 대잡으라고 붙인 우파의 젊은 애들은 지금 경찰이 다니면서 겁주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한마디로 우리 편은 봐준다. 그리고 남편은 장난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라도 걸 수 있다고 지금 겁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너네들이 우리한테 저항해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너네들은 우리와 상대가 안 되니까 이쯤에서 자빠져라고 또 꺾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것이 문 정권이 노리는 겁니다. 보수 진영의 무기력화.